아니요. 그냥 설명만 일단 그대로 놔두시고 설명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TQ 시험 안내를 좀 할게요, 선생님. ITQ가 한국생산성본부라는 데에서 시험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이 ITQ 시험 같은 경우는 한글이랑 엑셀이랑 파워포인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엑셀을 배우고 있으니까 엑셀 시험만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것도 이제 배우고 싶다고 하시면 다른 과정 나중에 오픈할 때 그때 등록하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한글이든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버전이 다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 선생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2024버전 365일 버전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살짝씩 기능이 추가되고 모양이 살짝씩 달라지는데 그거를 발맞춰서 계속 시험 문제는 바꿀 수 없으니까 현재는 2021년도에 나온 버전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 상태세요. MS 오피스 시험은 한글 엑셀이고요. 시험 문제를 미리 시험 문제 드렸잖아요. 모양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글자 막 작성하는 거, 목표값 찾기 필터, 정렬 부분화, 그리고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데 총 4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수로 따졌을 때는. 시험 시간은 1시간인데 1시간 안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다 풀어주시면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이면 A, 300점 이상이면 B, 200점 이상이면 C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목표로 하는 게 지금 300점 이상 정도고요. B등급이고요. 400점은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제가 함수랑 이런 거를 더 추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엑셀 같은 경우는 시간 안에 완성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쓰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 뭐가 문제냐? 못 푸는 게 문제예요. 어느 정도 이제 얘가 수식이나 계산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약간 문제를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예요. 웬만해서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잘 외우시기만 하면 다 합격은 하세요. 근데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시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험은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시험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9일 날 보는 시험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6월 달에 저희는 목표로 하는 날짜가 ITQ 시험을 본다면 목표로 하는 날짜는 6월 13일. 6월 달에는 특별 시험이 있어서 6월 28일 날 일요일 날도 시험을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는 22,000원이고요. 시험 원서 접수 원하시는 분들은 ITQ, 정보기술 자격 ITQ에 KPC에 회원가입을 하신 뒤에 앞에 단체에 접수 신청해 주시면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우리 반은 기초반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데 하는 김에 좀 해보자는 얘기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알고 계시죠? 그 다음 그러면 대충 시험은 설명했으니까 시험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험자 유의사항이 나오고요. 요거는 뭐 컨닝을 하지 말아라. 컨닝하면 안 된다. 답안 전송 잘하면 된다. 이런 거 나와 있고 자, 시험 문제는 첫 장에 나와 있는 답안 작성 요령부터가 시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것부터. 여기서부터가 시험 문제고 자, 지금 중간에 보면은 페이지 구분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있는데 기능평가 1번, 기능평가 2번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 답안 작성 요령부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이어 하며 답안 시트 이의 것은 감점 처리가 됩니다. 총 몇 개의 시트를 만드는 거예요? 4개의 시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시트 탭에서 시트 추가했었죠? 해봤었잖아요. 그게 총 4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모든 작업의 시트에는 연럽이 1로 하는 거, 이렇게 2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아까 시험 문제가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이면 A라고 했잖아요. 제1작업의 점수가 240점이에요. 요것만 하나라도 200점 이상이므로 C등급의 점수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점수가 높다는 거는 난이도가 좀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조건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데, 자, 7개의 기능과 그리고 작성하는 거가 30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동그라미 조건 그리고 요거 작성하는 것까지 총 100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요게 각각의 20점씩 차지를 하고 있고요. 요게 140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2개 더해서 240점을 차지하고 있는 제1작업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장을 넘어가게 되면, 3번째 장이군요. 죄송합니다. 3번째 장을 넘어가게 되면 목표값 찾기 필터 혹은 마침 목표값 찾기 필터네. 자, 목표값 찾기 필터가 나오는데 요거는 80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목표값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값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고급 필터는 내가 필요로 하는 자료만 추출해서 보는 기능이에요. 요거 각각에 40점씩 되어 있고요. 요건 80점짜리 문제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맨 위에 그 손가락 그림 옆에 보면은 제 1작업 시트 B사부터 H12 영역까지 복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작업이 작업이 틀리면 2, 3작업도 다 복사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감점이 돼요. 그래서 1작업을 굉장히 잘 풀어야 돼요. 그래서 걔가 점수 배분이 높은 거고. 자, 그 다음 3작업을 보면은 정렬 및 부분합 역시 80점짜리 문제고요. 요것도 역시 1작업에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갖고 오고 얘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면 됩니다. 부분합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이냐면 내가 원하는 그룹별로 뭉쳐서 계산할 때 쓰는 아이예요. 회계장부 같은 거 작성하거나 아니면 팀별로 값을 내고 싶을 때 쓰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80점. 자, 이때 선생님 제가 드린 프린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목표값 찾기 필터와 정렬 및 부분합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근데 다른 유형이 하나 더 있어요. 다른 유형으로 필터 및 서식이랑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어느 날은 이 작업 문제가 목표값 찾기 필터가 나오고 어느 날은 필터 및 서식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3작업은 어느 날은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오고 어느 날은 피벗 테이블이 나옵니다. 저번 달 게 목표값 찾기 필터였다면 요번에 고급 필터 요 형태로 선생님들이 볼 때는 아마 필터 및 서식이랑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퐁당퐁당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그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얘가 다른데 피벗 테이블은 내가 그룹별로 정리를 해서 도식화해가지고 표 만들어서 보고 싶을 때 쓰는 거거든요. 일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가 80점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프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1번부터 10번까지 차지하고 있고 조건이 10개고요. 그래서 점수도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다음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면 되는 아이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제가 500점이라고 그랬죠.
대부분 이제 C등급이라도 합격을 하려면 요거 1작업에 있는 요 동그라미 조건 다 마지막 7번 하면 딱 120점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 차트가 100점이에요. 생각을 하지 않고 외워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적어도 점수는 220점은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 기능을 좀 넣고 계산을 좀 하겠다. 그러면은 요 두 개 필터 미서식이랑 피벗 테이블 둘 중에 하나씩 해가지고 둘 다 해가지고 360점까지는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다. 난 A등급 하겠다. 그러면 여기 1번부터 6번 문제가 함수 문제거든요. 이 함수 문제에 2개 이상 맞으면 A등급을 목표로 하실 수 있어요. 크게 어렵진 않겠죠?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답안 작성 요령이랑 작성하는 것까지만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글자 쓰는 거 배웠잖아요, 엑셀로. 그죠? 그래서 그 글자 쓰는 거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X 눌러서 닫아주시고요. 저기 엑셀 닫았나요? 닫아보세요. 싹 다. 저장하고 닫으세요, 선생님. X 누르고 X 누르고 그럼 중간에 물어보잖아, 선생님. 잠깐, 선생님. 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선생님. 앞에 보세요. 응. 아니야, 좋아. 좋은데 알고 누르는 게 좋으니까. 자, 내가 저장을 했어요, 선생님. 요거를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약간의 글자를 수정을 했거나 저장을 하고 약간의 글자를 수정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를 만졌어. 그러면 X를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뜹니다. 자, 이때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여기에서 저장을 누르면 수정한 거를 저장을 한 거예요.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꺼져요. 그 다음에 저장 안 함을 누르면 수정한 거를 저장을 안 하고 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꺼져요. 취소를 누르면 안 꺼지는 거예요, 선생님. 오케이? 그러므로 여기에서 저장을 누르는 게 나아요? 안 누르는 게, 저장 안 함을 누르는 게 나아요? 되도록이면 뭐 누르는 게 좋아요? 저장을 누르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누르고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건. 저는 저장 안 함을 누를 겁니다. 저거 글씨 필요 없어서. 아무튼. 자, 바탕화면에서 엑셀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열었나요? 그 다음에 새 통합 문서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그럼 첫 장부터 읽어볼게요. 요거 첫 장. 자,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 수험자 등록, 시험 시작, 답안 파일 저장, 답안 전송, 시험 종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총 4단계, 즉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제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건대로 작업하시오. 총 몇 문제 한대요? 4문제를 한대요. 자,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총 4개의 시트를 하는데 그 시트의 열의 넓이를 몇으로 하지? 1로 하재요. 자, 여기까지를 먼저 해볼 겁니다. 자, 아래쪽에 다시 여기 왼쪽에 A라고 써져 있는 열 머리끝 찾으셨죠? 요 A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A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눌렀어요? 그러면 아래서 세 번째에 보면 열너비라고 있어요. 있나요? 열너비 클릭. 그 다음에 1이라고 쓰고
확인 눌러줄게요. 했나요?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우리는 열너비 1을 하는데 이거 왜 할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왜 하냐면 그 시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일을 할 때 우리가 여기다 테두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작업할 때 테두리를 치면 A열의 테두리 친 거, 왼쪽 부분이 테두리 쳤는지 안 쳤는지가 안 보여요. 지금 보이나요? 여기 테두리 쳤는데? 안 보이죠? 여기랑 똑같죠, 지금? 테두리를 지금 쳤는데 안 보이잖아.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A열은 띄고 쓰는 게 정석입니다. 테두리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확인이 안 돼서 A열은 안 쓰고 다음처럼 이렇게 1만큼 열너비를 주고 B열부터 작성을 하는 게 기준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A열 1 했죠? 그럼 좁아졌죠? 그 다음 자, 모든 작업의 시트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요거는 일단 건너뛰고요. 해당 작업란에서 각각 제시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를 작업하시오. 요것도 건너뛸게요. 그 다음에 보면 답안 시트의 이름은 뭘로 하세요?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하세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만든 시트의 이름을 뭘로 바꿔야 돼요? 제1작업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시트 1에다가 더블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했나요? 그럼 회색으로 블럭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제1작업이라고 써줍니다. 시트 1에다가 더블 클릭하시고 제1작업이라고 써줄게요. 선생님 마우스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뭐가 문제냐면 선생님 여기 A열에서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A에서 마우스 우클릭 열너비 클릭 그 다음에 1 쓰고 여기 1을 또 누르고 있으면 안 되죠. 1 쓰고 확인 그 다음 더블 클릭 시트 1에 더블 클릭 제1작업 쓰세요. 그 다음에 엔터. 엑셀의 마무리는 언제나 엔터. 영어로 나오네요. 제1작업 자, 그럼 2, 3, 4작업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2, 3, 4작업은 시트를 복사할 거예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르고 있나요? 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요 1작업에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떼면 제1작업 2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거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으로 바꿔줍니다. 그렇지. 그리고 떼고 더블 클릭 제1작업 2 더블 클릭 그리고 제2작업 쓰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3작업도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선생님 4작업은 하지 마세요. 4작업은 하지 마세요. 3작업까지만 합니다. 엔터 해야지. 하지만 작업이 끝나면 글씨 썼어 우리가. 그죠? 작업이라고 썼어. 그죠? 엔터 하고 그 다음에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더블 클릭하고 제3작업 쓰고 있다. 자, 4작업은 왜 안 하냐면요. 4작업은 차트 만드는 문제인데요. 차트는 개별 리스트로 만들 거기 때문에 안 만듭니다. 1작업, 2작업, 3작업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1작업 시트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할 건데 이게 답안 작성 요령이 끝이에요. 저장을 할 건데 저장은 문서 ITQ 폴더에다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일 누르고 파일 눌렀나요? 그 다음에 저장 누르고 찾아보기 클릭하시고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ITQ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 왼쪽에 탐색창에서 문서 클릭, 오른쪽에 ITQ 폴더 더블 클릭. ITQ 폴더 더블 클릭. 그러면 위에 그 주소 표시줄에 내 PC 문서 ITQ가 써져 있으시면 돼요. 써져 있나요? ITQ가 없나요 거기? 찾아보기. 자, 그 다음에 수험 그 저장을 할 때 저장하는 이름은 수험 번호 빼기 성함이에요. 수험 번호는 숫자 8자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험 번호 없잖아요, 우리. 그래서 날짜로 쓸 거예요. 그냥 8개로 2026 파일 이름에다가 2026 0411 빼기 본인 성함 이렇게 쓸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저장 누르세요. 왜요? 요거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이랑 바꿀게요, 선생님. 제3작업으로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쓰고. 네. 네. 엔터 치수입니다. 저장은 됐죠? 저장된 걸 여기 보면 확인할 수 있죠. 잘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A열이 열너비가 1이 아니네요. 몇 개 없어 있네요. 두 번째 거에다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일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금이 쳐져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A열이 저렇게 좁아야 돼. 안 좁아져 있어. 써야지. 제2작업이라고 쓰세요. 네, 저장 누르시면 돼요. 엔터. 마지막 거, 그거를 제3작업으로 요건 필요 없거든요. 네, 마우스 우클릭 삭제. 우클릭 오른쪽 삭제. 이제 저장할 거예요. 제1작업 시트 먼저 클릭하고요. 파일 누르고 저장. 네, 찾아보기 누르고 왼쪽에 문서 클릭. 그다음 오른쪽에 ITQ 더블 클릭.
수험번호가 숫자 8자리거든요. 그래서 필터도 숫자 8자리 2026 0416 2026 2026 04 11 11 그 다음 빼기 본인성함 네. 여기까지 하는 게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이제 시험을 보기 전 단계. 자, 그러면은 이제 다 작업을 했고 저장까지 했어요. 아래쪽에 시트 탭 제1작업 시트 클릭이 되어 있으시죠? 색깔 보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초록 색깔 글씨로 써져 있고 하얀색이면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1작업에다가 뭘 할 거냐? 요거 작성을 할 거거든요. 요건 아닌데 그 책에 음식물 처리기 회원가 프린트에 음식물 처리기 회원가 현황 써져 있으시죠? 그거 작성을 할 거거든요. 이때 보면은 선생님 표가 어디부터 어디 셀까지 써져 있어요? B4셀부터 어디까지? 저한테 셀 이름 좀 불러주세요. 어디까지? J14까지 작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이때 가로 1, 가로 2, 3, 4, 5, 6은 안 쓰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 번호를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써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B4부터 J14까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열의 넓이가 어때요? 다 틀리죠? 그래서 열 너비를 일단 임의로 크기를 맞춰 놓고 글자를 쓴 뒤에 열의 넓이를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바꿔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쓰기에 앞서서 지금 선 들어가져 있잖아요. 검은색으로 테두리. 바깥쪽에는 어때요, 선생님? 선이 진하죠? 굵게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선이 굵고요. 여기도 선이 굵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X차가 쳐져 있고. 이 테두리를 다 넣고 그 다음에 내용은 입력을 할 겁니다. 자, 다시 열 너비 먼저 조절. 테두리 넣고요. 그리고 글자 쓸 거예요. 오케이? 어디 갔어? 자, 그럼 열 너비를 먼저 조절을 해줄 건데요. 열 너비를 조절할 때는 무조건 열 머리글에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B열부터 J열까지 요렇게 드래그 해주실게요. B열부터 J열까지 드래그. 그렇죠. 우리 선생님 뭐가 없어졌나 했더니 그게 없어졌구나. 수식 목적이 없어졌어. 네? 아, 여기 지금 수식이 물질이 안 보여. 근데 어디에서 켰는지 까먹었어요, 제가. 아이고. 1분만요. 자, 그 다음에 열 너비를 지금 조절을 해볼 건데 열의 넓이는 임의로 하시면 되거든요, 원래. 근데 오늘은 제가 정해드릴 거예요. 열 너비는 모두 다 11로 할 겁니다. 그래서 J열 글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J 글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세 번째 열 너비 클릭, 열의 넓이 몇으로 한다고요? 11로 한다고. 11 쓰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열 너비가 팍 넓어져요. 그런가요? 31이요? 11이요? 31이라면 큰일 납니다. 11 쓰셔야 돼, 선생님. 손으로 쓰는 거예요. 11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행의 높이도 살짝만 높일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에서 높여요. 11, 11, 확인. 자, 행의 높이도 역시 앞쪽에 행 머리글에서 진행을 하고요. 행 높이는 18로 할 거거든요. 이때 표가 B4부터 시작을 하지만 4번 행의 높이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높아요, 선생님. 여기가. 그래서 4번 행을 건너뛰고 5번부터 14번 행까지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5번 행부터 14번 행까지 드래그. 행 머리글에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했나요? 그 다음에 14번 행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행 높이 클릭하시고 행의 높이 18 쓰고 확인할게요. 그럼 살짝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열 너비랑 행 높이 조절했어요. 이제 해볼 거는 테두리 넣는 거 해야 되거든요. 준비됐나요? 자, B4부터 테두리가 들어가야 되는 데가 B4부터 J14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B4부터 J14 블럭 잡아줄게요. B4부터 B4, B4, 네? 18. J14. 다시 잡으면 되지? B4부터 B4. 거기는 A4. B4부터 J14까지. B4부터 J14까지 블럭 잡아주세요. B4. 다시 누르면 되죠. 5번부터 14번에까지 드래그, 14번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행 높이 18. 더 아래로 14. 그리고 마우스 떼고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행 높이 18 쓰고 확인. 엔터. 그 다음에 선생님 B4부터 J14까지 불러. B4부터 아니요, 그건 그냥 B예요, 선생님. B4부터 J14. 선생님 마우스 중간 떼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금만 더 빨리 움직이세요. 마우스 눌리면 조금씩 움직여서 빨리 더 빨리 더 선생님 너무 느려 빨리 더. 네. 선생님 마우스를요 천천히 움직이잖아. 그럼요 조금만 움직여요. 마우스가 빨리 움직이면 큼직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셔야 손이 덜 피곤해요. 자, B4부터 J14까지 블럭 잡았나요? 그 다음에 글꼴에 보면 여기 격자무늬 있죠? 보이시나요? 요게 테두리 넣을 때 쓰는 거예요. 이거 오른쪽에 화살표 누르고 눌렀나요?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그럼 다 들어갑니다. 자, 아직 블럭 푸시면 안 돼요. 바로 테두리 오른쪽에 다시 한 번 넣어. 격자무늬 오른쪽에 화살표. 그 다음에 이번엔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래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그러면 테두리 안쪽은 얇은 선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에는 진한 거 굵은 선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받장자 오른쪽 화살표 모든 테두리 요거 다시 한번 오른쪽 화살표 클릭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근데 여기서 블럭을 잡고 B사부터 J14까지 블럭을 잡고 더 아래로 더 네. 모든 여기 오른쪽에 화살표 모든 테두리 다시 오른쪽에 화살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그 다음에 클릭해서 블럭 풀어볼게요. 아까 예고했다시피 안에는 얇은 선이 바깥쪽에는 굵은 선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참고로 선생님 요거 순서 바꾸면 굵은 바깥쪽 테두리 안 들어가요. 무조건 모든 테두리 먼저 굵은 바깥쪽 테두리 나중에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B사부터 J4까지 위에 첫 줄만 한 줄만 블럭 잡아주고요. 위에 첫 줄만 블럭 잡아주세요.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림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굵은 바깥쪽 테두리 아이콘이거든요. 요거 그림을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럭 잡은 거 기준으로 바깥쪽에만 굵은 선 들어가요. 헷갈리시면 펼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B13부터 J14까지 블럭을 잡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에도 여기 굵은 선 진하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B5부터 J12까지 잡아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면 여기랑 여기를 굵은 선 한 번에 넣을 수 있잖아요. 클릭 한 번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나중에 함수 쓸 때 자동 채우기 할 때 이게 테두리가 복사돼서 갖고 와져요. 테두리를 일일이 바꾸는 게 귀찮으니까 일일이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복사가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작업이 편해서 이걸로 선택을 하는 거고요.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테두리 다 들어갔어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근데 여기서 B사부터 J 우리 선생님 잠깐만 블럭 잡지만 여기 테두리 들어갔잖아. 여기 테두리 먼저 하시고 아니 여기 화살표 딱 누르는 거예요. 한 번 더. 그 다음에 여기 B4부터 J4까지 여기까지 블럭 일로 오세요. 마우스 일로 오세요. B4부터 J14까지 쫙 빠르게 일로 내려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그립 딱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줄만 쫙쫙 블럭 잡으세요. 여기 여기로 와요. 여기로. 네, 쭉 위로. 한 줄 위에 첫 줄만 딱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줄. 요거 모든 테두리 한 번. 요거 화살표 괜찮아요. 여기 주어서 모든 테두리 누르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눌렀어요, 그지? 클릭해봐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F13, 14가 테두리가 X가 쳐져 있을 거고 셀이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셀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자, B13부터 D13까지 블럭. 이렇게 세 칸이에요. 했나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를 건데 여러 개를 다중으로 선택할 때 쓰는 단축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이.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4부터 D14까지 드래그. 이때 실수하시면 안 돼요. 눌렀던 거 또 누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13, 14 드래그. 계속 컨트롤 누르고 있어요. 저 지금. G13부터 I13 드래그. 이때 드래그 할 때 한 번에 잘해야 되는데 두 번 연속 이렇게 긁는다거나 하시게 되면 선생님은 컨트롤 안 누르고 있고요.
안돼 이상. 그러니까 컨트롤 안 누르고 있으니까 안 되지. 선생님. 자,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선생님 누르면 굵은 읽어봐요. 굵은 안돼 안에 하려고 아니지. 굵은 바깥쪽 테두리. 여기에 테두리는 우린 여기다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굵은 아래쪽 테두리가 아니고 똑같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는 오케이? 자, 이제 불 끄고 왜 끄면 안 돼? 아까는 뭐 그냥 선생님 여기에다 올려놓지 마세요 마우스. 왜냐면 이게 지금 종이가 반짝거리잖아요. 광마우스라서 여기다 올려놓고 하시면 튕겨서 내려가요 자꾸. 자 컨트롤 누르세요 선생님. 컨트롤 누르셔야죠. 자 여기 이렇게 블럭을 잡고 세 칸만 아니 세 칸만 다시 떼야죠 마우스를 먼저. 마우스 떼세요. 그 다음 컨트롤 누르고 여기 그리고 색깔 보고 구분하면 안 돼요. 원래 흰색이에요. 여기 이렇게 두 칸 블럭 선생님 여기 다 박혔네. 두 칸 블럭 색깔 보고 구분하는 거 아니야 엑셀은요. 그 다음 이렇게 블럭 아이고 잘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세 칸 블럭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세 칸 여기 두 칸 여기 세 칸. 아이고 다시 이거 마지막으로 하면 안 돼요. 다시 할게요. 자, 블럭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세 칸만. 그렇죠. 이제 떼도 돼요 컨트롤. 다시 할게요 선생님. 떼세요 컨트롤. 컨트롤 안 누르고 세 칸 드래그. 세 칸 드래그 눌러오세요. 다시 이건 6칸이잖아요. 세 칸만 컨트롤 이제 누르고 여기 세 칸. 색깔 보는 거 아니에요 엑셀은. 이거 색깔 칠해지는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두 칸. 네, 이렇게 세 칸. 여기까지. 눌러오세요. 네. 다시 할게요. 이거 색깔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다시 할게요. 컨트롤 떼고 이렇게 세 칸.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세 칸. 여기 두 칸. 이렇게 세 칸. 이렇게 세 칸. 네. 아니야. 아래 거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아니에요. 컨트롤 떼세요. 자, 그 다음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하면 6칸이에요.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3칸 여기 2칸 아니 이렇게 2칸 다시 클릭하고 블럭 풀고 3칸 먼저 컨트롤 안 누르고 3칸 먼저 컨트롤 누르고 3칸 2칸 3칸 네, 이제 컨트롤 떼. 잘했어요. 아, 근데 이게 보면 2번씩 찍히는 것 같아. 내가 뭐 다시 할게요. 선생님 뭐 테두리 다시 칠게요. 모든 테두리를 안 했네요. 다시 블럭을 잡고 모든 테두리. 근데 너무 앞에서 시작하면 중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죠. 모든 테두리. 컨트롤 이제 누르고 아래 3칸 굵은 바깥쪽 테두리. 다시 위에 첫 번째 B사부터 굵은 바깥쪽 테두리 안 하셨네요. 다시 전체 블럭 B사부터 제24까지 블럭. 오.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2칸 다시 처음부터 굵은 바깥쪽 테두리 3칸 먼저 그다음 컨트롤 키 누르고 3칸 위에 B사부터 제24까지 마우스를 딱 틀려서 할 때 선생님 놀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컨트롤 키 눌러서 그럼
이렇게 누르고 아래 세 칸. 아니 그 앞에. 네 거기서 컨트롤 이렇게 누르고 세 칸. 6칸이죠. 그럼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 다시 마우스를 떼버려서 안 돼. 다시. 괜찮아. 첫날이잖아. 우린 첫날이니까 괜찮아. 자, 세 칸. 아유, 다시. 천천히. 세 칸. 쭉 그리고. 색깔 보는 거 아니에요. 엑셀은 색깔 보는 거 아니에요. 세 칸. 이렇게. 그다음 컨트롤 키 누르고. 세 칸. 괜찮아. 위로 올라가세요. 마우스 떼지 말고. 그렇지. 이제 떼고 컨트롤 키 누르고 두 칸 이렇게 세 칸. 이렇게 써서 위로 괜찮아요. 마우스 떼지 말고 가세요. 마우스 뗐죠? 됐어요. 떼면 안 돼. 자 마우스를 됐어요. 이렇게 내려가도 안 떼기만 하면 조정 다 돼요. 이렇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줄게요. 위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어요. 여기. 찾으셨나요? 눌러주면 셀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냥 누르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십니다. 제가 화살표 누르라고 할 때는 그거 누르시면 되는데 그 외에는 그냥 그림 다 눌러주시거나 글자 눌러주시면 돼요.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렀나요? 그럼 셀이 하나로 합쳐질 거예요. 혹시 경고창 뜨시는 분 있나요? 없으시죠? 만약에 선생님 경고창 뜨잖아요. 뜨는 이유는 제가 아까 드래그 했던 거 또 드래그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드래그 했던 거 또 드래그 하면 경고창이 뜹니다. 그러면 블럭 풀고 다시 처음부터 블럭 잡아주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곧 죽어도 안 돼요.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하나 하세요. 이거 3개 칸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3개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따로따로 그냥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놈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병합 다 했어. 이제 여기다가 뭐 치면 돼요? X자만 치면 돼요. 자, 여기 F 13, 14 셀 합쳐진 데 위에서 클릭하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클릭 먼저 마우스 우클릭 했으니까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거기 가운데 셀 서식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했네요. 죄송합니다. 셀 서식 클릭. 그럼 창 하나 뜨죠? 자, 거기 창에 보면 위에 탭에 요걸 탭이라고 해요, 선생님. 탭에 테두리라고 있어요. 테두리 클릭하시고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X자 요거 한번 이거 한번 눌러줍니다. 했나요? 그리고 확인. 그럼 X자 찾아요. 되셨죠? 자, 이러고 글자를 쓰면 되는데 쉬는 시간 갖고 쓰자.